2000년 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한편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노는 여성이 조심스레 법원 접수대를 향해 다가섭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있고 그 안에는 누렇게 바른 사진, 편지, 소송장을 비롯해 38년 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서류의 제목은 친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의 이름은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원고는 그녀 자신과 딸이라 주장하는 여성 가네코 가오리, 한국명 주연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전직 대통령의 사생활을 법정에서 가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역사 속에 감춰졌던 또 하나의 가족사가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1961년 서울. 당시 서울의 정치인들 사이에는 이른바 요정 정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요정이란 단어가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정치권과 정재계 인사들이 술과 연애를 즐기던 고급 사교 공간이었습니다. 김영삼 역시 당시 젊은 야당 의원으로서 그 세계의 한복판에 있었고 S요정이라는 장소에서 이경선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경선 씨는 원래 한 유력 재벌가의 소실로 이미 자식을 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김영삼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둘 사이에는 딸이 잉태되었고 김영삼은 정치 인생에 부담이 된다며 중절을 권유했지만 이경선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나는 그림자여야 했죠. 하지만 아이는 제 목숨이었어요. 1962년 서울에서 딸을 출산한 이경선 씨는 곧 일본으로 떠납니다. 사생아라는 낙인을 피하고자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게이샤로 다시 일을 시작하며 딸을 키웠고 딸은 어느 일본 가정의 호적에 입양되어 가네코 가오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가오리는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평범한 일본 소녀와 같았으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녀는 15세가 되던 해인 1977년 일본 제국 호텔에서 김영삼을 처음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저 아저씨가 누구예요? 잘 논다. 지혜비를 보고 아저씨라고 하나? 딸 교육 잘 시켰다. 그 만남은 짧았고 이후 김영삼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가오리는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게 되었고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정체성과 감정 속에서 조용히 살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동부의 한인 커뮤니티 근처에 거주했으며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오리의 존재는 1987년과 1992년 두 차례 대선 전국에서 흑색 선전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의 숨겨진 딸이 뉴욕에 있다는 내용이 일본과 한국 주간지를 통해 보도되었고 유세 현장에서는 한 여성이 김영삼 후보의 딸입니다라고 말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영삼 캠프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해당 보도를 낸 잡지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고 김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컸던 시기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2000년 이경선 씨는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법적 소송이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김 전 대통령과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유명 인권 변호사였던 강금실과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인 양인석을 통해 김영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친자 확인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경선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총 23억 원을 모녀에게 송금했으며 이는 생활비와 양육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 자금의 존재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연민에 따른 지원일 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자금의 사용처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경선 씨는 나중에 일부는 일본에서의 빚 갚기에 일부는 아들의 사업 자금에 썼다고 밝혔고 이는 양육비라는 주장과 충돌을 빚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정작 소송의 핵심 당사자인 가오리 자신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친자 확인 소송은 본인이 직접 제기해야 한다며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 소송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06년 12월 판결 선고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경선 씨가 소를 취해야 하면서 종료됩니다. DNA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은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었고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또 다른 인물 김모 씨가 자신이 김영삼의 아들이라며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고 유전자 감식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제출한 증거와 김영삼 측의 묵묵부담을 종합해 김 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전 대통령은 혼의 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상속재산 일부를 요구하며 김영삼 민주센터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가네코 가오리로 옮겨졌습니다. 가오리는 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만약 그녀가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이 질문들은 여전히 대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가네코 가오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딸은 결혼하기 전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했다고. 그러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지금껏 언론에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역사책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대통령은 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평생 아무 해명도 남기지 않았고 딸 역시 더 이상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누구보다 명확히 존재했던 사람이다. 2025년 현재 가네코 가오리는 여전히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언론의 입에도 사람들의 기억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가오리는 과거를 말하지 않고 세상도 그녀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딸이었고 시대의 유산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에 남긴 수많은 정치적 유산 뒤편에 말없이 사라져간 한 여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가오리, 숨겨졌지만 잊히지 않은 이름입니다.